뭐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문제들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이미 다 예측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 서비스라는 것을 지속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을 아예 갖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 가운데도 그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인의 그 재산은 뭐겠어요? 자동차? 그거는 재산이라고 칠 수도 없죠. 지금은 이제 주로 주택이죠. 주택.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하면서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뭐 할까요? 재산세를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지기금 쓰는 거잖아요.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면 그 국가의 그 경쟁력이 높아져서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금, 거기에 나오는 각종 세금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뭐 석유가 있어요, 가스가 있어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건데 사실 뭐 급여에서 세금 걷어서 얼마나 걷겠습니까? 그러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아파트 40평, 50평짜리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재산세를 걷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를 해요. 아파트를 매각하면 매각한 거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될 거고 또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 집을 구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그 복지, 국민의 복지라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뭐 이런 거 어떤 지역은 50만 원도 줘요. 뭐 추석이라고 그래갖고 50만 원, 설명절 50만 원. 그래서 1년에 약 100만 원 정도 지급한 지자체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 기사를 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니까 뭐 소액을 주는 데도 있지만 뭐 나름대로 그 지자체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지역민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단체장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을 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 중에는 그렇게라도 자기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도요, 그런 돈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걸 공짜로 받으면 그 돈 누가 내주는 거죠? 자기 자녀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근데 그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일단 더 받아가지고 자기 쓰는 데 치중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백성들이 세금에 빚부담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가 만능화가 되면, 복지가 보편화되고 복지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금 증가하는데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는데 기업한테서 세금 받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한 채나 두 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아내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정치인들, 내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할 때 그곳에 있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지하고 그 후보가 얼굴이 이쁘고 착하게 생기고 나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셨고 소통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에 또 나에게도 얼마나 유익이 될 건가, 내 가족에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정치 지도자를 지지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대충.
그냥 적당하게 투표하고 나서 나중에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불평하겠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예상한 사람은 불평도 안 합니다. 원래 그럴 거다 생각한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배워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국민의 권리하고 의무라는 거를 다 배웠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막 보니까 교과서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합니다. 교육학자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 파퓰리즘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파퓰리즘에.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다, 뭐 유가 뭐 지원금이다, 뭐 이상한 이름들 많아요. 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만 그거 써라,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게 또 하고, 지역화폐 개념으로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죠. 또 참 너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정치인 탓할 거 없어요. 정치인한테 뭘 기대합니까?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니까 정치인들이 공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국민들이 공짜를 싫어한다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그게 아주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게 한 번 우리가 뭔가 받아 먹다가 안 받으면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게.